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동 신전에서 대농의 꿈을 꾸고 있는 서호덕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남해에서 농사 제일 많이 짓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변의 카카카의 하성민입니다. 책도 만들고 글도 쓰고 뭐 행사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해군에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단체 살러 운영을 하고 있는 고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의 호스트 남해군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네트워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1년간 운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단식을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위원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총 3분께서 이제 소속된 분과 이름이 생활안정 및 이제 권리보호. 네, 분과 있죠. 두 개 분과가 합쳐진 거죠. 네. 2020년 청년 네트워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 이게 답안에 없는 건데 이게 아니거든요.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렇구나. 네, 뭐 어느 정도 처음 생겨난 거기도 하고 네. 어느 정도 그런 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분과는 조금 그래도 모여서 얘기도 했었고 그런 관계들이 좀 형성됐다라는 거 대신 그게 어느 정도 친목성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통 정도 어느 정도 운영도 되지만 앞으로 뭐가 고민할 것도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호덕님께서는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한다. 잘 된 건 아니다. 그렇죠. 뚜렷이 뭐 결과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문제점도 많았고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한 모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 친목도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고광석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분과도 뭐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뭐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7, 8, 9월 때 이럴 때는 다들 한참 바쁠 때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때는 우리도 모임을 이제 최대한 자제하고 뭐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나름 저희 분과는 상반기 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그런 이름만 땄었을 때는 뭐 그래도 뭐 반쯤은 가지 않았나? 약간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지금 분과 모임을 총 몇 회 정도 하셨죠? 대략? 상반기에 꽤 했죠. 네. 4회 그 정도 하지 않았나요? 4회? 더 했나? 더 그- 했죠? 제가 4회를 참여했는데 10회 넘었나? 10회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네, 맞죠. 저희 분과도 3번인가 4번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딱 상반기만 했었을 때. 상반기까지. 하반기 때는 우리 뭐 다들 바빠서 거의 못 모였고. 그러면 좀 한번 다른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모임이 지속되던 것이 조금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또 원인들을 좀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일단은 네. 그 당시는 코로나 영향이 좀 크긴 컸죠. 어느 순간 코로나가 좀 강해지면서 이 네트워크가 좀 잊혀진 것 같아요. 뭐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없었을 뿐더러 네.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모일 수 없다는 그게 됐을 때부터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잊혀졌죠. 아무래도. 성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동님 말한 대로 일단 1차적으로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아무래도 모이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단순히 네트워크를 떠나서 모든 모임들이 다 제한받았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또 외부적인 환경이 있겠고 분과 내부적으로는 그 친목성이 강했다라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결집력이라고 할까 우리가 뭔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닌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 꼭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냥 각자 개인이 좀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겠다 혹은 뭔가 변화가 있겠다 혹은 여기에 즐거움이 있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각자한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하반기 넘어가서는 아까 광성님이 말한 대로 각자의 일정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맞물려서 조금 모임이 지속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고광석 씨께서는 저는
뭐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 7월 달부터 모임을 거의 못했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분과 기준으로 쳤었을 때 재환이가 유일한 직장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직장인이 아닌 이상은 그 성수기를 타다 보니까 시즌을 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임을 할 때마다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됐었죠. 뭔가를 꼭 모일 때마다 뭔가 행정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모임 자체가 좀 많이 축소됐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결과물을 꼭 만들기 위한 모임인 그치.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방도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없었죠. 이게 뭐 행정기에 들어갔다, 뭐 그다음에 이게 된다, 뭐 이게 안 된다, 약간 뭐 이게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형태들의 그런 피드백이 좀 부족해서 우리도 힘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얻어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호동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모이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광성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알게 됐고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번에 알게 됐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뭐 몇몇 연락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니까 뭐 그거 하나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를 하지 않았으면은 좀 만나기 힘들었을 것 같은 분들도 만난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을 이제 성민 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관계망이 만들어졌다는 거 다 처음 여기 네트워크에서 만났고 다른 분들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저는 또 타지에서 왔다 보니까 네. 이제 남해로 온 지 3년밖에 안 됐고 지역사회의 만남들이 그렇게 잦지 않으니까 저희끼리만 이렇게 활동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다른 시각으로 우리도 활동을 생각하게 되고 만나고 놀고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남는 거죠. 남는 거라면. 네.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입하게 됐던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뭐 정확한 계기는 이제 좀 친구 추천이었죠. 저 솔직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성민 씨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요? 가입을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냥 그 관계자분 공무원분들이 네. 이런 거 하는데 들어오지 않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치고는 디테일하네요. 네. 간곡히 나왔어. 그래서 네 뭐 할게요 하고 그랬죠. 아, 그런데 카카카와 생활안전 권리보호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분과는 어떻게? 저희 카카카에서 2명이 청년 네트워크로 들어와 있는데 네. 저희는 문화예술 쪽에 더 관심이 많지만 네. 당시에 주거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계약이 끝나고 막 이사하고 막 그런 것들 고민이 막 있었을 때라서 주거 문제 때문에 생활안정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긴 거죠. 그쪽으로 아예 지원을 하셨던 거군요. 네, 그때 뭐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논의하면 재밌겠다.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해서 한 명은 문화예술 쪽으로 가고 한 명은 생활안정 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둘이 같이 또 이렇게 뭔가 바뀌게 되면서 같이 있게 되기도 했죠. 네. 근데 뭐 생활안정에 대해서 도움은 하나도 안 됐죠. 네. 의미 있죠, 그래도. 네. 어떤 면에서 문화예술 쪽이 아닌가. 우리 고강석 씨께서는 얻어간 것이 있다면? 얻어간 거는 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카카카를 이제 그네들을 듣기만 들었는데 만나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씩 뭐 술도 한잔 먹게 됐고 그다음에 저 호덕 씨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항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농업을 하고 뭐 큰 평수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뭐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대에 14,000평 14,000평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깜짝 안 놀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상주에 사는 진수 씨도 똑같이 10,000평.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비슷한 질문인데 똑같은 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편집이라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분과별 모임을 참석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 참석 비용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뭐 아예 아무것도 없었으면 굳이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뭐 한 몇만 원 나오는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지. 뭐 그것도 크죠. 그렇구나. 당시에는 이제 네트워크
위원으로서 뭔가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뭐 발대식도 하고 사실 그런 거창한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것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겠죠. 네, 그런 것들로 참여하게 되고 또 거기서 만남이 생겨나는 거니까 거기서 만나서 얘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 때문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호덕 씨께서는 딱히 뭐 뚜렷한 목적은 없었어요. 그냥 어차피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새로운 분들을 이제 만남이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친해져야 되니까요. 어떻게 뭐 만나지 않으면 친해질 수 없고 일단 저는 약간의 사람 사귀기 목적이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좀. 어쨌든 2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동기가 되는군요, 확실히. 저희는 가난하게 지내고 있어서 큽니다. 나름 괜찮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건 좋은 것 같네요, 확실히. 가면은 이번엔 내가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좀 주춤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활동비가 나와서 어쨌든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요소는 되겠네요, 확실히. 맞아.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가서 밥 먹고 와야지 그런 느낌은 많았죠. 맞아요. 그럼 고광석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 참석했던 이유, 그냥 사람들 만나고, 뭐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도피, 탈출, 비상구, 오프닝 나왔네요. 예고편 나왔습니다. EXIT. 뭐로부터인지는 밝히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도피. 네트워크는 나에게 있어서 도피였다. 도피처였다. EXIT 뭐 이런 거.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한 2년 전부터 대외적인 활동하면서 이런 분들하고 좀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겠다. 사람들을 많이 좀 만나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시기 때 이제 이 네트워크를 하게 돼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트워크 하면서 큰 행사들이 한 2번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발대식이고 러너게인 행사도 했었었고 거기에 참여하셨나요, 둘 다? 저는 러너게인은 개인 사정으로 못 갔고요. 발대식은 갔었죠. 발대식 하셨었고 그런 행사에 참여하셨던 이유와 소감 같은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발대식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딱히 큰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단 시작한 거니까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봤고 그런 행사는 재밌잖아요. 발대식 그 행사는 괜찮았나요? 나름 괜찮았어요. 괜히 갔다 생각은 안 들었으니까. 성민 씨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발대식만 참여했었는데 러너게인 오셨잖아요. 같이 요트 탄 기억이 그게, 나는데. 그게 러너게인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갔네요. 네, 둘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서면에서 한 게 발대식이죠? 그렇죠. 네. 발대식 재미없었어요. 별로 재미없었고 밥도 굉장히 맛이 없었고 그 모르겠어요. 뭐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저는 이렇게 아는 바가 없어서 뭐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 형식적인 절차들 그런 의전 같은 거 뭐랄까 뭐 그럼 딱딱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랑 결부되면 딱딱해지는 것들이 항상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 콕 집어서 뭐 이게 별로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 그냥 가서 뭔가 좀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이렇게 원탁으로 크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뭐 이렇게 공연도 있긴 했죠. 또 열심히 청년과 공무원분들이랑 청년센터 직원분들이 이렇게 준비도 하시려고 했지만 뭐 그럼 좀 그렇게 뭐 재밌지만 재밌지 않았다. 뭐 이게 무슨 된 말이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러너게인 행사는 제가 끝까지 참석하지 못했어가지고 중간에 갔었는데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뭐랄지 그러니까 청년 네트워크 뒤에 얘기하시겠지만 청년 네트워크가 뭘 목적으로 있는 네트워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사 발대식이나 러너게인 행사도 비슷하게 그 컨셉이 명확하게 막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뭐 이렇게 무대에서 뭔가 생겨나는 걸 보고 그리고 뭐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뭔가 얘기 나누고 질의응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어떤 절차들이 있어서 행사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정말 청년 네트워크를 위한 행사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보여주기식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죠. 발대식은 끝나고 나서 그냥 우리 치킨집에서 재밌었어요. 회식. 저는 그때 다른 데 갔는데 그렇지. 그때가 재밌었죠. 되게 사람도 많았고 분과에 거의 한 80%가 90%가 모여 있는 상태였고 또 다른 분과 사람들도 있었고 이건 뭐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네트워크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호덕 씨께서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보인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밑에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분과도 그렇고 애초 시작을 다른 시도를 보고 따라하기밖에 안 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청년 네트워크들을 솔직히 저도 분과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게 굳이 제가 원해서 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뭘 해볼까 하고 하다가 그냥 선택을 한 거거든요. 크게 관심이 있는 분과 이런 건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분과들이 뭐 문화 이쪽이나 뭐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쪽을 찾아가겠는데 저는 딱히 제가 이 분과에서 뭘 해야겠다 하는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뭐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다가 그래? 그럼 뭐 내 권리나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솔직히 들어오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코로나 탓도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뚜렷한 목표, 목적? 뭔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네트워크 모임을 한다 정도밖에 느끼지 못했어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아무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우리 분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좀 리스트를 보는데 솔직히 그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내가 무엇을 이게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나 스스로도 되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문화 예술 쪽의 분과들이 되게 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선택하기 수월한 개념이니까 뭐 독서 모임이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고 영화 모임이 될 것 같은 뉘앙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쪽을 이렇게 많이 부풀리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좀 결정하는 그런 분과 선택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죠. 좀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분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택한다는 거는 좀 하여튼 그렇게 막 관심이 확 끌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과가 나눠진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솔직히 막상 시작한다고 가니까 이미 분과는 정해져 있고 나눠져 있었으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분과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 말이 나온 김에 분과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경남 청년 네트워크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 네, 거기 분과를 좀 이렇게 따온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색맞추기 청년 친화도시가 됐고 청년 네트워크 구성해야 되고 구성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자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타 지자체에서 하는 모범 사례를 보고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된 것 같아서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남의 군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다르니까요. 경남권을 다 오르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랑 남의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현안들은 분명하게 다른 것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분과를 다르게 조직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그런 것들을 만들고 논의해야 되니까 너무 따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고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살짝 복기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처음에 워크숍을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와가지고 그 청년 조례와 관련된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2번 나눠서 했었죠 그거를. 네, 저희가 맞아요. 2번 나눠서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과 조직하고 퍼실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가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분과가 조직되었고 네, 맞아요. 분과가 이미 근데 조직이 돼 있었죠. 그렇죠. 워크숍 하기 전에. 2번째 모임이 청년 센터에서 이제 그 팜프라 분들이 퍼실 해주시면서 맞나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분과는 저 성주가 네 맞아요. 아. 그거를 청에서- 센터 직원분이랑 뭐 이렇게 하셨던 저희는 이제 직원을 유지양 했어요. 씨가 계셨어요. 저 분과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인원이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트워킹과 교통환경이 같이 퍼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처음 만나버리니까 분과가 통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 굳이 처음부터 분과를 나눠서 모일 필요가 있느냐. 모이고 나서 뭐 좀 해볼래? 약간 이런 느낌. 그냥 굳이 분과를 정하지 않고도 그 안에서 할 사람들은 움직인 사람들은 움직인다 이거. 제 개인적으로 생각. 그리고 이제 분과가 합쳐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충한 것 같아요. 그 분과 간의 성질을 파악도 제대로 안 한 채로 그냥 일단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저 일자리 분과랑 어디 분과였죠? 문화, 예술. 네. 네. 문화예술하고 일자리가 음. 붙었다는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생활안정하고 일자리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관성은 차라리 그쪽이죠.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 나누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수 맞추기로밖에 안 보였어요. 너무 그게 매칭 자체가 너무 좀 잘 안 됐다. 너무 상관성도 없고 연관성이 있어야 같이 모여서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같이 이어서도 가고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아. 생활안정이랑 권리보호 뭐 갖다 붙이게 하면 붙기가 붙겠지.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그냥 저희 1조, 2조, 3조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죠. 오히려 2조, 3조 쪼개냈다 이러면서 그렇죠. 차라리 해서 우리 뭐 해볼까? 2조는 팀명 정하고 뭐 이런 그치. 식으로 했으면은 문화 활동도 하고 생활안정 관련된 것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그냥 본과에서. 그러니까 그쵸. 저도 처음에 그렇게 과를 나눠서 모임을 했을 때 네트워크 전체 모임이 진짜 몇 번 없었잖아요. 그쵸. 그 몇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과별로 알아하세요.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했고 저희는 분과를 나눠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근데 맞아. 모여도 저희 솔직히 첫 모임인가 두 번째 모임 때 생활안정이랑 권리보호 이걸 어떻게 짜맞출지도 얘기했었어요. 과가 두 개가 모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은 조직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청넷에서 와가지고 첫 분과 워크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퍼실리테이션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너무 쏙 빠져버렸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뭐 이를테면 네트워크가 정책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의제가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가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회의록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내? 방법론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죠. 뭔가 행정에서 원하는 어떤 방향성을 맞추려고 했으면 그런 안내까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다 아쉬운 거죠. 그냥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성과가 난 분과도 결국엔 하나도 없고 제한이나 제약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결과를 못 낼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작은 거라도 근데 그런 작은 거라도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큰 틀로 봤었을 때 운영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각 분과장들도 그렇고 각 분과의 그 위원들도 그렇고 아까 앞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뚜렷하게 뭐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할 필요가 있나 의무감도 안 생기고 꿈과 목표를 혼동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꿈만 꾸게 한 것 같고 목표는 안 잡아주고 약간 그런 느낌. 분과 모임을 할 때도 보면은 뭔가 항상 청년센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기록을 남기시잖아요. 네. 근데 그 기록을 남기는 거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뭐 회의 안건이 들어가 있는데 네. 굳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안건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모여서 저희가 뭐 속해 있는 분과에 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항상 보면 센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를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고 해주시는데 저걸 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많았어요. 좀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부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뭐 해야 된다, 이건 필요하다, 아니면 이게 목표다, 목적이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불분명하게 혹은 약간 좀 추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모였었을 때 이제 적어도 어떠한 이제 목적으로 인해서 모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한창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는 활동비 안 받아도 됐어. 활동비 굳이 안 받아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밥 한 번 먹고 이래 해도 되는 건데 이제 모이게 되면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약간 이런 형태도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좀 애매한 거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 분과별로 자유롭게 좀 모이고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항상 보면 모임을 한다 보면 약간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죠. 저는 처음에 네트워크 설명을 들었을 때 경남 것도 봤을 때 보면은 청년들끼리 자유롭게 모여서 자유롭게 뭔가를 한다는 느낌에서 전 시작을 했는데 모임을 하고 나면 혹시 기록 남기기 하러 왔나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좀 자유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워크샵 때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행정이 원하는 방향성은 그쪽이죠. 청년들이 이제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의록이 작성되고 어떤 안건을 기준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건이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의회로 가서 통과되는 그 일련의 절차. 그래서 이제 청년 정책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왔고 우리 이걸 통과시켰다. 이게 이제 행정이 원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집어넣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런 어떤 말씀하신 거는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그냥 우리 네트워크 하고 싶어. 네트워크의 의미는 그냥 친목을 도모하고 너 거기 사니? 나 여기 산다. 뭐 이런 류의 어떤 대화를 원하는 것이었다면은 행정이 바라는 방향성은 좀 더 명확한 결과물을 요구하는 형태였던 거죠. 거기서 아마 느끼신 괴리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괴리감이라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우리가 뭐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그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런 거를 일자 저희한테 뭐 해라 이런 것도 없었고 단지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그런 거를 없이 그냥 뭔가 뭐 생활안정이든 권리보호든 그거에 관한 정책을 한번 자유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차라리 그게 제가 봤을 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를 문제를 내놓고 답을 달라 이런 식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어떤 안건부터 이제 내부적으로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하길 원하는데. 그렇죠. 다른 지역 네트워크를 봐도 자기네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걸 얘기한 거지 뭔가 정해진 걸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보면은 이미 정해놓고 답을 달라 이런 식인 것 같았어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별도로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책에 관련된 이제 그거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기 때 남해군 뭐 청년 정책 네트워크 하나랑 그냥 청년 네트워크 하나 해놓고 뭐 청년 네트워크는 분과 정하지 말고 분과를 안 정하게 되면 되게 혼선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분명히 거기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선두에 서서 진짜 할 사람들이면 같이 마음 맞춰서 그래 움직여주면 되는 거고 뭐 굳이 뭐 분과를 안 나누더라도 아니 뭐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조, 2조 차라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제한을 두지 말고 각 조별로 이제 하고 싶은 것도 그게 뭐 생활 안정에 관련된 거든 교육에 관련된 거든 뭐 문화에 관련된 거든 예술이든 뭐든 자유롭게 그냥 해볼 수 있게끔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책하고는 그냥 별개로 두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약간 그쪽이에요. 이걸 분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시오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분과를 좀 만들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성민 씨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정책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때도 첫 그 경청넷에서 와서 막 얘기하셨을 때도 그때 질문을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제를 만든다라는 게 뭔지부터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든다 뭐 그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의원분들이 계시고 군의원분들이 계시고 뭐 정책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청년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네트워크가 꾸려지는 게 청년의 목소리를 모은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정책을 만든다, 뭐 친목을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남해에 사는 청년들이 있고 그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모아보겠다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냥 네트워크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아리 같은 거죠. 동아리 같이 뭔가 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방법적인 거겠죠.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모아내고 그것이 이 청년 네트워크 안에서 사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해군의 현안으로서 드러낼 것인가. 그거는 진짜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방법도 있겠고 남해 지역에도 신문사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어떻게 조인이 되고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청년이 아닌 세대들도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채널들, 출구들을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논의도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그때서야 의미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잘 보고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나가자면은 말씀하신 거는 그 조직이고 시스템이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을 돌이켜 봤을 때 뭐 이를테면은 생활안전권리보호에서 하나의 현안,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제화되고 뭔가 이제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의 우리의 조직 가지고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는 청년센터도 있고 우리를 담당하는 청년혁신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것인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청년 네트워크가 청년혁신과 산하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 밑에? 센터와 네트워크는 별개이고요. 네. 과에서 센터가 있고 과에서 네트워크가 그렇죠. 있고. 네. 네, 뭐 직접 형식과에서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저희가 소통하는 어떤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 성과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무리가 있는 구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얼마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공무원들은 부서가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예술하는 팀이나 그런 개인들은 항상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담당자가 얼마나 여기에 머물 것이고 내년에 또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축적되는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청년 네트워크도 과가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과의 담당자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가 얼마나 이 청년 네트워크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할 것인가는 구조상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있고, 그랬을 때는 사실 센터와 이 네트워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센터에서 많이 과를 보조하고 있고 사실 전문가가 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청년 그렇죠. 남해군에서 청년 사업을 고민하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어떻게 모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청년혁신과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센터에 센터장이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거는 힘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예산을 갖지 못한다는 네, 얘기도 그죠. 되죠. 예산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셋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사업이 얼만큼 지속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부재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 시스템적이란 것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네트워크와 교통 환경을 이제 분과장이었는데 뭐 네트워크는 좀 이렇게 나름 어떻게 좀 활동을 했지만 교통 환경은 어느 순간 딱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남해군 안에 교통과 관련된 화두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의식은 너무 분명한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것을 행정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마저 하기도 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지금 버스 회사와 택시와 이미 좀 이렇게 기득권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안들, 이런 것들이 대화 테이블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협조해 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반영돼야 되는 어떤 의제 같은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지역사회 내에서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게 그 교통 환경이랑 이제 같이 합치게 될 때 그 전에 교통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장의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에 관련된 분과를 신청을 하고 내가 그 분과의 분과장이 됐는데 갑자기 권리보호가 붙었어. 내가 권리보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감이 되냐고. 이해는 하겠지. 근데 나는 내가 차가 있어요. 내가 교통이 불편한 줄 몰라. 근데 곧 교통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냐고.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뭐 좀 잘못했다 이런 개념은 내가 봐도 그 누구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시당초부터 내가 선택한 분과에서 내가 이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이 붙어버린 거야.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 버스가 불편하다, 택시비가 비싸다, 뭐 누가 뭐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 근데 내가 겪어본 그게 내가 생각해본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되면 당연히 그 한쪽 분야에 대해서 약간 좀 멀리 둘 수밖에 없다라는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모든 분과 자체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정말 공감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건이 있는데 이 안건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도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궁금하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청년 혹시 정책에 관련된 청년 네트워크 정책 안건이 나오고 의제가 발굴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군 이해로 간다면 결국 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논의를 하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개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만든 네트워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해 관계자들,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낼지 고민하는 것과 이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죠. 이해 관계자들한테 이런 청년층의 이런 목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역할을 사실 청년과 혁신과에서 진행해주는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진행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교통 안정에 대한 부분이면 뭐 단순히 그 뭐 이렇게 남해 군내 남ung 여객이나 뭐 그런 이해 당사자들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관련해서 그렇죠. 교통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 끄집어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지가 있는 담당자가 과연 있을까가 저는 궁금한 네. 그 제가 얘기한 의도가 약간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는 이거예요. 내가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교통 환경이 붙었어요. 근데 교통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말할 거예요? 분과장이 내가 생각이 없는데 일반 의원이 모여서 말을 그러니까 개인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작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약간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제안하고 이제 과에다 뭔가 전달을 제안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분과장이라든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조금 더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분과장 자체가 그런 혼란성을 가지니까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한쪽으로만 그냥 치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의제를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의제를 만들어내는 과정부터가 지금 그렇죠. 수월하지가 않은데 사실 이것들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의 고민도 물론 같이 필요하겠지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제를 만드는 것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의제를 만드는 것은 뭐 이제 뭐 생활안정에서도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 회의록 어딘가에 적혀 있을 수 있어. 네. 그렇죠. 적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여러 번 모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거든요. 회의록 뒤져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갔었나 뭔가 우리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인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말 그대로 우리 내에서 의견을 도출하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고 진짜 분과들이 다 너무 잘 돼. 의제가 모임 때마다 나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네트워크 2기가 발족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트워크 2기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있으면 나도 할 만한 마음이 생기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었는데 호동님께서는 다른 도시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카피하기보단 남해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들이랑 똑같은 거죠. 남의 군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굳이 그걸 똑같이 따라 하려기보다는 남의 군은 남의 군에 맞게끔 차라리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내실 다지듯이 그냥 안에서라도 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지금 1년이 됐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런 걸 했는데 제 주변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알려진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인들도 모르는 그런 모임을 했다는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뭔가 좀 뭐 하는 데인데 그쵸. 재밌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직이 되면은 또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이제 숙박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잠시 고광석 씨는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네. 성민 씨께서는 이 기회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에 청년 정책 논의 심화, 네, 그냥 타 지자체 청년과의 교류. 네, 그냥 아무 말이나 쓰긴 한 건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 정책에 대한 의제에 대한 목표의식을 관이 가지고 있다면 과에서 가지고 있다면 정책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더 날카롭게 다듬어지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그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랬을 때는 좀 토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의 군 현안 혹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로 의제화하는 현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하는 문화가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지고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그것들이 기사화되고 뭐 남의 국민들이 그런 청년들이 이런 현안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발견하게 되고 그것도 관에서도 그걸 발견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그걸 발견하게 됐을 때 관심을 결국 갖게 될 여지가 생긴다고 봐서 친목도 뭐 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아이디어를 심화하는 단계의 토론 문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침묵 없이 정책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적 역량을 요구하는 것인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못하는 건데. 아니 국회의원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침묵도 뭐 하셔서 나오는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들 가끔 너무 나름대로. 과하게 해서 문제. 네트워크 2기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체성, 뭐 네트워크 뭐 하는 곳이니? 라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다다닥 좀 얘기할 수 있는 모두가 그러니까 합의한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로. 네, 네 잠시 나가셨던 고광석 씨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굳이 꼭 뭐 대다수의 인원이 모이지 않더라도 소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을 법한, 모일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기에는 조금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의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던져주고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구심점으로 해서 모이는 것도 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이제 모일 때마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얘기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